우리 3개짜리 벤다이어그램 구조인 놈에 대한 개수 문제입니다.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틀 보시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유형 16입니다. 유한집합. 뭐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소의 개수. 뭐 당연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는 뭐 어차피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구조고 동시에 연산법이 또 따로 있고요. 공식처럼 있지만 딱 어렵지 않아요. 단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건 얘가 문장제 활용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문장제는 뭐 또 어렵게 느끼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놈에 대한 개수,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침개를 한 장짜리로 만들고 싶은 거야. 부침개를 3장을 붙여가지고 좀 없어 보인다. 팬케이크 3장을 잘못된 거죠? 꼭 영어가 멋있다라는 그런 편견 아닙니다. 부침개로 하겠습니다. 부침개 3장을 딱 올려서 거기 이촌동에 거기 끝자락에 그 아산병원 건너편에 김주막 아세요? 거기 파전 정말 맛있습니다. 거기 술집 아니에요? 술집 아니에요? 술집인데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파전 30 얼마, 40만 원씩 내가 지난번에 쌌는데 전만 먹었는데 전하고 술 좀 먹었는데 37만 원이니까. 거기 주방 할머니, 그 사장님 할머니가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사장님이 뭐라 하냐, 그만 좀 시키라고 했어. 너무 힘들죠. 천천히 시키라고. 자, 그래서 전에 3장을 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전이 몇 장이 겹쳐 있는 거예요?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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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장을 걷어내서 한 장짜리로 얇게 이렇게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먼저 A에 대한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를 하지 말라고 아파! 소리 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 해놓고 여기를 요 놈에 대한 표현법이 없어요. 요 지점에 대한 표현법이 없어. 그냥 깔끔하게. 당연히 표현은 되죠. 아까처럼 A와 B의 교집합에서 C를 뽑아내시면 여기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만 깔끔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즉 N, A, 교집합 B를 걷어내요. 요 부분을. 샥. 마찬가지 또 B 교집합 C도 걷어냅니다. 마찬가지 N, C 교집합 A 부분도 걷어냈다는 건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장 붙인 거 올려놓고 얘 걷어내고 여기 걷어내고 여기 걷어내요. 그럼 현재 여기 몇 장 남습니까? 한 장 남겠죠, 그지? 2장이었는데 걷어냈으니까 얘 한 장 남아요. 여기 한 장 남아요. 여기 처음엔 몇 장이었어? 그런데 몇 번 걷어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그냥 접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야? 다시 이 부분만 한 장만 채워나오시면 되죠. 저 부분에 대한 표현은 전체의 공통, 즉 A, B, C에 대한 교집합이더라. 이게 바로 공식이죠. 이해되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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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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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쏙 비었으니까 다시 채워넣어서 얇게 한 장짜리 딱 세팅 끝. 됐습니까? 이런 구조예요. 여기에다가 뭐 조금 까다로워봐야 뭐 별로 이런 게가 나오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장제 문제로 이런 거 나와요.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뭐 농구 동아리, 뭐 댄스 동아리, 뭐 피아노 동아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아무 동아리도 선택 안 하는 애도 있을 거고 우리 학교 50명 중에 누구를 몇 명 선택하고 뭐 어디 몇 명 선택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애가 몇 명일 때 뭘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벤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3개짜리 문제가 선생님이랑은 177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7번.
세 집합, 그리고 딱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에 대한 스토리는 없죠? 그러면 세 집합에 대한 건 박스 안 치셔도 돼.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A, B, C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A가 몇 명이에요? 11. 그럼 여기 A 11, B에다가 10, 그 다음에 C에다가 7 이렇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A와 C에 대한 교집합은 없대요. A와 C의 교집합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A와 B의 합집합은 16이고 A와 B의 합집합은 16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가 표기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A, B의 합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표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일단 뭐 해? 그냥 써놓는 거지. N. A 합 B가 16. 마찬가지 이쪽도 표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N B 합 C가 12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체 개수를 봐요. 전체 개수. 아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두 개짜리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AB 관계라고 생각해보자. AB 관계. AB 관계에서는 각각을 알고 합을 알면 공통이 나오죠. 왜냐면 합이라는 건 N, A에다가 B에다가 가운데 거 한번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얘가 얼마였어요? 11이고요. 너가 10입니다. 그럼 너가 얼마니를 확인해 보시면 얘가 합쳐서 21짜리니까 5 들어오시면 되죠. 됐음? 그게 뭐야? 공통이 5예요. 근데 여기에 공통은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없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5. 그럼 요렇게가 11이었으니까 여기 6. 요렇게가 5였고요. 그러면 이만큼이 5가 되겠죠? 그런데 두 개의 공간이니까 아직 몰라. 그냥 냅두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B와 C니까 B 10이죠. 바로 쓸게요. C라는 놈 7입니다. 빼기의 공통범위 잡으시면 12니까 따라서 너는 마찬가지 얼마야? 또 5네요. 그러면 여기가 그쵸? 공통범위는 여기밖에 없죠. 5.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요렇게가 7이 되셔야 되니까 여기 2. 우리 구하고 싶으면 다 구하실 수 있는 거지. 이해됐음?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거야. 아니 중요해.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막 채워 나가면 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도 결국에 문장제로 똑같아요. 동일한 문제니까 선생님 여기에서도 문장제 하나만 선생님이 먼저 같이 갈게요. 3개짜리 뭐 있을까요? 3개짜리가 별로 없네. 네, 마지막 거 184번 한번 보고 이 파트는 과제로 내겠습니다. 진도는 그만 나고 184번 볼게요. 문제 얻는 거 보세요. 선생님 쓴 거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한 번에 읽은 애들이 50이라는 건 하나 읽은 애들, 두 개 읽은 애들, 세 권 읽은 애들, 그쵸? 그러니까 합집합이 50이다고요. 요거는 여기는 이해하실 거고 세 권 모두 읽은 학생은 여기겠죠? 6명이래.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 권 읽은 애들 물어봤죠? 맞나? 한 권 읽은 애들. 여기 있는 애들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애들. 그치?
봅시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얘는 쉬워. 이 문제는 쉬운데 3개짜리인데 되게 말도 복잡하고 어려운 애들 막 헷갈리는 애들 있거든. 그럼 뭐 하냐면 이 문제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인데 내가 잘 안 풀려. 그럼 무조건 뭘 하냐면 일단 아는 곳에부터 숫자를 쓰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7, 21, 30은 쓸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만큼이 27이라는 거니까 쓰지 마시고 여기는 있죠. 6. 자, 이제 뭐 하냐면 비스무리한 위치끼리 비스무리한 알파벳들을 써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쓰지 말라고. A, B, C, D, E, F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너가 같은 스토리고 너가 같은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런 거 쓰지 말고 A, B, C 썼어. 그럼 요 공간은 이런 알파벳 쓰라고. X, Y, Z 약간 느낌 다르게. 그래야 우리가 식을 썼을 때 잘 보여. 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래 놓고 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들이 막 생겨요. 출발해 봅시다. 제일 위에 있던 50이라는 놈은 알파벳 싸그리 합이지. 그럼 A 더하기 X 더하기 6 더하기 Z 더하기 이렇게 쓰지 마시고 느낌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서 쓰는 거야. X, Y, Z, U는 50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A, B, C도 쓸 거예요. A라는 집단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U는 27. 이어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B는 B 더하기 뭐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6은 21.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6은 30. 더 쓸 거 없죠? 얘는 써먹었으니까 끝! 이거는 다 풀 수 있어요. 이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다 구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혼자서 뭐 못하잖아. A랑 B랑 C랑이 만나야 되잖아. 그럼 그들을 쌍둥이 더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A, B, C는 하나씩인데 X, Y, Z는 몇 개씩입니까? 2개씩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X가 아니야. 6, 3, 18는 얼마야? 40, 70, 8 이렇게 되겠지. 요거 알잖아. 얼마야? 44잖아. 우린 얘를 구할 수 있고 실제 답은 이게 아니죠?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2권씩 읽은 애들은 하면 얘가 답이고 한 권씩 읽은 애들은 여기다가 싹 주면 여기다가 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럼 막 고민해서 찾아가도 되는데 그게 시간 낭비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푸는 게 연산이 조금 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 잘 보여. 그래서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복잡해서 뭔 말인지 모를 때는 항상 알파벳들을 막 쓰지 마시고 규칙성 있게 알파벳 정리하시고 식도 예쁘게 구성하시면 너무 쉽게 구합니다.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의 풀어나가는 해법입니다. 선생님이 따로 숙제에서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31페이지 유형 18번의 별표 좀 쳐놓을게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유형 18번 별표 최대 최소 이거는 너네가 고민하신 뒤에 선생님이 스토리 하도록 할게요. 네, 74번에서부터 이번까지
이게 전체 숙제고 1차 뜯을게. 1차가 174에서부터 190까지 2차가 191에서부터 219까지입니다. 5번 있죠? 웨이고요. 자, 넘어가셔서 선생님이랑 명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입니다. 명제는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게요. 명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발목 잡을 겁니다. 현재 선생님이 고1, 고2 수업을 다 들어가고 있지만 고2는 지금 뭘 배우고 있겠습니까? 수투죠. 고2 수투. 그리고 고1은 수학하의 뒷부분 배우고 있겠죠. 기말고사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고1, 2 들어가서 맨날 여러분들 지금 배우실 명제 파트에 대한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잖아. 왜 안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또 개고생하잖아 라고 고1 2학기 기말, 그러니까 이미 명제 파트 말고 명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곧 하실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 1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버전에 지수라는 파트에 들어가시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못하기 시작하면 계속 발목 잡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 수학상을 하셨으니까 그 조립제법이라고 배우셨죠. 조립제법. 가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막 헷갈려. 써놓고 얘들이 더 했는지 뺐는지 안 헷갈려요. 그렇군요. 어쨌건 조립제법은, 예를 들어 조립제법은 2학년 올라가실 때 필요합니까? 절대 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하면 혼납니다. 시간이 남아도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럴 때 쓰잖아. 뭐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2를 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 하면 뭐 1 이렇게 대입도 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1, 2, 5, 1 쓴 다음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하거나 할 때도 쓰잖아.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으면 6, 4 이렇게 합시다. 4 1로 인수분해 되죠? 1 집어넣으시면 0 되니까. 그러면 1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놈 인수가 또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혼난다고. 왜냐면 고2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에 넣어 마이너스 4 플러스 4죠. 그리고 아무나 붙잡으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쓰고 있으면 혼난다고. 뭘 얘기하고 싶은? 틀렸어? 안 틀렸죠? 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냐면 이수분해를 위해서 조립제법을 쓰는 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태화된다고. 그러니까 고1 내용 중에는 까먹어도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기억하고 있으면 혼나는 것들이 일부 있는 반면에 지금 선생님이랑 할 명제 파트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면 1년 더, 삼수를 한다면 또 1년 더를 계속 발목 잡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해놓으라고. 긴장 바짝 하고. 이 집합은 어렵죠. 집합은 어렵지만 집합이 뭐라 그랬어? 수학의 언어라고 얘기 드렸잖아. 그냥 표기법으로 끝나. 그러니까 그닥 이제 2학년 올라간다고 해서 집합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제, 특히 명제 뒷부분에 가시면 산술기하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실 명제는 정의부터 아셔야죠. 정의부터. 약간 집합이랑 유사합니다. 명제는 뭡니까? 배우신 친구들 얘기해 봅시다. 명제는? 아니 배우신 분들 명제가 뭐죠? 설명은
어떤 식 같은 거를 바로 어. 풀어서 설명하는 거.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식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집합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잘생긴 아이를 뽑으세요. 집합입니까? 집합이죠. 공집합. 농담. 이 표정이 지는 막 이런 표정.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건 집합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그치? 똑같습니다. 명제도. 다시 말해서 yes or no가 명확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미는 아름답다는 명제입니까? 아니죠. 난 진짜 그지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1은 자연수이다 는 명제겠지. 그러니까 누구나 참 또는 누구나 거짓이면 명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1은 짝수이다 명제입니까? 네, 맞아요. 명제입니까? 네. 명제죠. 왜? 거짓이 아니니까. 그치? 아니니까.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1은 홀수이다는 거짓인 명제. 1은 뭐라고 붙인 지금? 내가 뭐라 했노? 뭐라고? 하여튼 이해하세요? 참이면 참인 명제고 나 뭐라 했나? 큰일 났다. 뭐 약을 좀 먹어야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참인 것 누구나 다 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명제입니까? 명제요? 참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1 넣어봐. 거짓이에요.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명제가 아닌 거야. 선생님 이런 게 명제가 될 수 있습니까? 명제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아까 부등식 하나 본 것 중에 모든 실수라는 답이 나왔던 명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늘 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명제지. 식이지만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명제입니까? 명제죠.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명제입니까? 왜? 그렇지.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이면 무엇이다라는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가 명제 스타일인데 헷갈리시면 여기에 이 키워드를 붙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x제곱이 1이면 x는 반드시 1입니까? 라고 하면 땡이잖아. 그렇죠? 이런 조건을 찾으실 때 이 반드시라는 용어를 자꾸 붙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맞아요? 아니죠. 반대로 하면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 맞아요? 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아니죠. 남자이면 사람이다 맞고요. 사람이면 남자이다는 틀리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고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는 틀리는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맞대. 여기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있냐면 호환 관계가 있잖아요. 삼각형이라는 타이틀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변 같은 것과 세 변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두 변이 같은 거 안에 세 변이 있겠지. 왜냐하면 세 변 같은 게 더 디테일한 기준이니까. 얘가 정삼각형이거든요. 그죠? 얘가 너랑 다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두 변이 같으면 세 변이 같다는 맞지 않죠?
세 변이 같으면 두 변은 같은 것이다는 맞겠지. 다시 말해서 포함되어 있는 놈이 이것이다라고 할 땐 맞아. 다시 말해서 너네 둘의 포함 관계는 누가 더 큰 틀이야. 이등변이 더 큰 틀이지. 이게 참이지. 그럼 우리는 무엇 이면을 화살표로 이제 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둥이 벌린 쪽으로 뭐 하면 되냐면 화살표로 읽으시면 돼요. 아,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주둥이 벌린 쪽으로 화살표로 가면 여자이면 사람이다는 참이고 사람이면 여자이다는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록 명제지만 왜 이게 집합 뒤에 붙어 있는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의 포함 관계에 있어서 정리가 된다. 다시 여기도 볼까요? 얘네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포함 관계가 원소를 찾으면 되죠. 넌 원소가 누구야? 1과 마이너스 1이지. 이거잖아. 너는 이거잖아. 포함 관계가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맞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x가 1이면 너는 참이지만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존재하죠. 얘는 똑같죠? 그럼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됐어? 이렇게도 되는 거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뜻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건들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분석하실 수 있으면 명제라는 거에 대한 뭐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선생님 하나 봐줄게.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유형편에 가보시면 그냥 단편적으로 딱 보이는 261번 아니 그러니까 유형 5번 같은 애들 있죠.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들 이런 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이거는 잘 봐봐. 기초가 약한 애들은 이 문제 100개 푼다고 풀리지 않아. 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집합에서 배운 뭐 원소의 개수 구하래. 그럼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집합, 교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방정식에서 실근 구하는 거 아니면 실근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 쓰면 되잖아. 외운 거대로. 근데 여기는 봐봐. 이런 문제면 내가 수학에 대해서 완벽한 기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3개는 아는데 2개를 몰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냥 찍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이 유형은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분석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평소에 우리 문제 풀 때, 참거진 문제 풀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 답 하나야. 1번 딱 봤는데 틀려. 틀린 거 고르래. 그럼 1번 찍고 넘어가지. 너네가 2번, 3번, 4번, 5번 분석해? 안 하잖아, 시험장에서. 얘도 당연히 시험장에서 그런 분석을 하시면 안 돼. 다음 보기 중 뭐 참인 명제 했는데 1번 딱 읽었는데 참이야.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시험장에서. 근데 평소에 공부하실 때 뭐 해야 돼? 5개 다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이 유형은. 응? 말 나온 김에 하나 해볼까요? 260번 말로만 해봅시다. 1번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아니. 틀렸죠? 2번 더한 게 0보다 크다면 곱도 0보다 크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너네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반항, 개기는 거 또는 좀 더 고퀄리티로 표현하자면 의문. 응? 진짜 그래?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명제를 잘 하시려면. 2번 다시 보면 더해서 0보다 큰데 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을까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5하고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더한 건 양수지만 곱한 건 음수잖아. 그러니까 너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5하고 마3 더하면 양수 곱하면 음수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반대되는 예제라고 해서 반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반례를 찾는 게 자꾸 습관들이에요.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 3번.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 수직선이 그려져야 돼. 어디로? 1과 마이너스 1이 안쪽 바깥쪽? 바깥쪽. 그치? 그럼 숫자들을 생각해보면 1보다 커? 뭐 2, 3, 4, 5 자연수는 아니지만 2, 3, 4, 5 같은 거 또는 마이, 마삼, 마사 같은 거 그거 제곱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3번 참. 그렇죠? 3번 참.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제곱은 항상 1보다 큽니다. 이건 너무 그냥 땡.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뭐라고 하면 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길지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줄여서 뭐라고 하면 돼?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5번 얘기는 뭐야? 야,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니?를 물어본 거잖아. 포함관계가 뭐예요? 이 식기가 더 크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앞뒤가 바뀌면 참. 그죠? 되셨죠? 헷갈리지 말아야 돼. 참인 명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뭐도 있겠어. 명제인 걸 물어보는 애가 있겠지. 다음 보기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꾸 5번 같은 거 나오면 답 체크하는 애들이 있어요. 5번은 뭐야? 명제가 아닌 게 아니라 거짓인 명제잖아. 이게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 왜 실수 나오는지 알겠죠? 뭔 말이지? 명제 아닌 거 찾으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딱 체크한단 말이야. 얘는 거짓인 명제. 응?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건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251번으로 가겠습니다. 251번. 눈알로 한번 풀어봅시다. 2는 소수이다. 씁시다. 옆에다가 2는 소수이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참인 명제죠. 그냥 명제 쓰지 마시고요. 참인 명제. 11은 10에 가장 가까운 수이다. 아니죠. 그럼 옳게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11보다 작다. 그치. 작은 최대 정수 또는 작은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물어보면 10이 되겠죠. 장미꽃은 아름답다. 명확하지 않죠. 명제가 아닌 거죠. 16은 3의 배수이다. 명제가 아니죠. 아니. 거짓이요. 거짓인 명제죠. 거짓인 명제. 그러니까 4번도 답이 돼야 되는 거지. 5번 뭐야? 알 수 없어요. 연산해보면 뭐야? x는 0보다 크다죠. 다시 말해서 0보다 큰 걸 넣으면 참이고 0보다 작은 거 넣거나 같은 걸 넣으면 거짓이니까 얘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뭐야? 거짓 명제? 명제가 아닌 거지. 그때그때 달라요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아직 뭐 괜찮죠? 막 벌써부터 막 헷갈려 그런 사람 없죠? 자, 그 다음 유형 2번 선생님이 이런 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형 2번 가보시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인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부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위에다가 옆에 근처에다가 써놓으세요. 우리 부정을 가지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정은요 기억하십시오. 여집합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아니다랑 헷갈려 하거든. 또는 이 용어랑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엇비슷해. 엇비슷한데 제발 이걸로 헷갈려 하지 마. 아셨죠? 자, 이게 봅시다. 양수의 부정은 뭡니까? 양수의 부정은 반대가 아니에요. 양수 말고 싸그리 다야. 여집합이니까. 응? 아, 양수 말고 라는 말도 아니다도 되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제, 대표 예제가 바로 그거야. 양수의 부정은
누구라고? 양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에요. 그죠? 양수의 부정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양수 말고 모두지. 다시 말해서 뭐야? 음수도 있지만 뭐도 포함하는데? 0도 포함이야. 말 이해돼? 양수로 구별 지을 수 있는 건 양수와 음수와 0이잖아요. 그런데 양수가 아닌 거니까 음수가 아니라 음수와 0을 포함시킨 요게 답이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되시죠? 부정은 그냥 뭐 기억해?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는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은 서로 바꾼다. 자, 253번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쉬어야 되는데, 그죠? 네. 요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253번만 보시면 a-b의 제곱에 플러스 b-c의 제곱에 플러스 c-a의 제곱은 0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얘에 대한 부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건 얘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제곱의 결과물은 항상 뭐야? 네, 나 요거 문제 말고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제곱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거. 0보다 야 뭐의 범위 구해봐 라고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변 나오는 건 총 수학에서 세 가지입니다.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콜?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거나 0이라는 거지. 양수거나 0이에요. 양수거나 0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더해서 0 만드는 방법은 어떤 한 놈이 양수가 돼버리면 0을 만들려면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 결국에 각각 다 뭐여야 돼? 0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의 합이 0이려면 각각이 전부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 그치? 그리고 너만 0이면 안 되죠? 그럼 너도 0, 그리고 너도 0, 그리고 너도 0이야. 그럼 A 빼기 B는 0. 즉 A는 B, B는 C, C는 A의 접속사가 뭐가 됩니까? 그치. 그리고지. 그리고. and는 뭐라고? 교집합. 너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뭐야? A는 B는 C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은 A는 B는 C예요. 됐죠? 지금 우리는 뭘 하라는 거냐면 너의 뭘 찾으래? 부정이니까 여집합. 이게 말이 되게 헷갈려. 세 놈이 다 같대. 그것의 부정. 세 놈이 다 다르다. 이런 거지. 333, 311, 312. 세 놈의 집단이 다 같거나 둘이 같거나 셋 다 다르다. 이게 종류별로 따지자면 이렇게잖아. 이해되시죠? 다 같다가 아니라는 건 뭐야? 둘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애가 누구니를 확인해 보시면 몇 번? A, B, C 중에는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 이해되죠? 다 같아의 반대는 뭐야? 다 달라 이런 느낌이 아닌 거다. 부정이라는 건 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어. 이런 거잖아. 정각부터 30분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럼 좀 많이 쉬는 걸로 하죠. 20분부터였군요. 밀 끝났나 보죠. 지금부터 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명제 파트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명제에 대해서 만만하시니까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험 본 거 오답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다 되는 친구들은 주세요.
장수하고 시간 너무 그래서 그 선생님 여기 있어 벽에 붙어 있어 사진 찍으면 돼.